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3. 거기 상단에 보시면,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고 해가지고요. 첫째 줄에 보면, 등록은 영속성을 가진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그 한 번 등록을 하면, 영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등록을 한번 했을 때 100년, 1000년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오래 살면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뭐 1000년 된 법인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해서 영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속성을 차단하는 4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속성을 깨는 4가지 원인.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는 첫 줄에 보면 사망이라는 단어와 좀 넘어가다 보면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 2개 동그라미 잡겠습니다. 뭐하고요? 사망, 해산. 예, 사망, 해산.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제목에 취소라는 단어 나와요. 취소에도 동그라미. 123페이지. 그리고 양가로 3번에 폐업이라는 단어 나오죠? 폐업에도 동그라미. 예,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등록의 효력을 차단시키는 4가지 원인이 있대. 사망, 해산, 취소, 폐업. 그렇게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된대요? 소멸된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그런 4가지 원인이 없으면 쭉 가는 거죠. 예, 계속 가는 거를 영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장 넘기시고 무등록 중개업의 의의라고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말 그대로예요. 뭐 없이 중개업하는 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등록 없이.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간 정도의 표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리면 태생적 무등록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거. 이거를 이제 태생적 무등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후발적 무등록은 원래 등록이 있었는데 등록이 못했거나 못했어요. 취소됐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또 뭘 했다. 그러면 이건 후발적 무등록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똑같은 무등록인데 이제 그 구별하는 실익은 시험에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잘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보실 때. 왼쪽에 태생적 무등록의 2번째 거를 좀 잘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록을 신청한 단계에서 중개업했다. 이거 무등록이야.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할 건데요. 아까 전 시간에 이런 거 봤잖아요. 등록을 하면 신청하면 며칠 안에 해준다 그랬죠? 7일. 그 7일 동안에는 무등록이라는 거야. 그 7일 동안은. 그래서 그 7일 동안 계약서 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걸리면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판례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126페이지 가시면 2번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있는데 여기 제목에다가 별표를 3개 해 주시고요. 이 지금 책에 기출 회차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좀 빠졌습니다. 28회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28회도 좀 써 주시고.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따가 다 이제 정리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출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중요한 건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결격 사유의 정의,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먼저 조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뭐 할 수 없대? 할 수 없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격 사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게 결격 사유래. 그렇죠? 누구나 다 원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결격에 걸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등록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쭉 내려가셔서 2항을 좀 읽어봅니다. 2항. 제1항 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시 채색해 봅니다.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까지 채색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격에 걸린 사람은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공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고용인. 예, 그러니까 결격에 걸린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를 이제 12개가 있는데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은 좀 이어서 드릴게요. 1호 미성년자 결격이고요. 2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결격인데 1, 2번을 왼쪽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네, 1, 2번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민법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능력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 그럼 제한능력자는 어떤 애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 제한능력자?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또 상태가 반드시 안 좋다고 얘기하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어리니까 뭘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밑에 이제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 글자 그대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뭐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냐면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뭐 가령 핸드폰을 사갖고 온 거야. 중학교 2학년짜리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00만 원에 사갖고 온 거야. 그것도 잘했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부모 입장에서는 취소해야지. 예. 왜 취소해야 돼? 응?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뭐 비싸게 팔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취소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친권자인 부모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해는 누가 봐야 돼? 미성년자가 아니면 핸드폰 팔은 사람이. 핸드폰 팔은 사람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안 하는 게 좋아? 어떤 일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취소 당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개업도 하지 말라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3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4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라고 했는데 거기 금고 이상의 실형까지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좀 잡아주시고요.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빼볼게요. 왼쪽에 여백이 좀 되죠? 네, 우리 형벌이 가장 센 게 뭐냐면 징역형이 가장 세요. 징역 밑에가 뭐냐면 아니죠. 사형이 가장 세고요. 사형 밑에 뭐야? 징역 밑에가 금고예요. 네, 그러면 지금 표현을 잘 보면 뭐 이상이다 그랬어요. 금고 이상. 네, 그럼 금고 이상이면 뭐 들어가? 금고 들어가지. 금고. 금고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 징역도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뭐하고? 징역과 금고 생각하시면 돼. 사형은 생각을 안 하셔도 돼. 왜 사형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냐면 조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 됐대? 종료가 됐대. 그럼 집행이 종료됐으면 사형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예, 그럼 얘가 죽은 사람이니까 결격이든 아니든 그런 거를 우리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승 사람이 아니니까 해서 이 사형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럼 뭐만 기억할 거예요? 금고와 징역. 예, 그러면 금고하고 징역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게 공통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잖아. 예,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놓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교도소. 그래서 교도소 행위야. 얘네들은 교도소로 간 애들이에요. 예,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언제 할 거냐? 갔다 나와야지. 예, 나오는 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자라고 합니다.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뭐라고 했죠? 금고와 징역. 근데 이거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대.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역시 결격. 6번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되고 몇 년간은 결격이라는 거예요. 3년간 결격이다. 이런 얘기죠. 요 자격 취소 후 3년은 아까도 나왔었거든요. 뭐에 나왔지? 시험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 후 3년은 세 가지를 못 하는 거야. 뭐 못해. 시험도 못 보는 데다가 등록도 안 되는 데다가 고용도 안 되는 거야. 그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7번째,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입니다. 8번째는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에, 등록 취소된 후에 몇 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그럼 우리 6호하고 8호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뭐든지 취소 먹으면,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아무튼 취소 먹으면 몇 년간은 결격에 걸려버리네. 3년간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3년 동안. 그럼 너 근신하라는 거예요. 또 좀 반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일하면 또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또 사고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신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역시 결격이고요. 10호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주어가 어떤 건지 좀 먼저 찾아보고요. 그 주어만 잘 찾으면 이해하시는 거 되게 쉬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했죠. 자, 주어가 뭘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당연히 사원 또는 임원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단락을 한번 끊어 읽어야 되냐면 두 번째 줄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있죠. 거기서 한번 끊어 읽어야 돼. 거기까지가 주어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업무정지는 누가 받았냐면 누가 받았나 보세요. 법인이 받은 거야.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고 이제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법인이 사실은 뭘 잘못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해서 잘못은 누가 하고 그 사원 또는 임원이 하고 책임은 누가 진 거야? 법인이. 그럼 누가 나쁜 놈이네? 그렇죠. 사원 또는 임원을. 그럼 질문, 누구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야?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동안? 그 법인이 받은 기간 동안을 사원 또는 임원을 결격에 빠뜨리겠다. 즉 사원 또는 임원이 회사 업무정지 먹자마자 관뒀단 얘기야.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 회사가 너 업무정지 받게 해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독립하면 되냐? 해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11호 이 법을 위반하여.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고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역시 결격입니다. 자, 12번째 결격도 약간 어려운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랬죠. 그럼 일단 누가 결격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이라는 거지 일단은. 근데 그 사원 또는 임원을 고용하고 있는 누구도 결격이라는 거야. 법인. 같이 결격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누구랑 누가 같이. 사원 또는 임원 때문에 법인까지 같이 결격에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 개인이니까 자기가 나가면 그만인데 법인이 결격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내보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겠어.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을 내보내야 돼. 근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중에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중에. 2달 안에, 2월 안에 해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칠판에 간단하게 좀
적어가면서 결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그 과목에서도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별 3개짜리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의 정의가 뭐예요? 만 19세 뭐한 자? 미만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 앞에 만자를 안 써도 그냥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다시 시험 문제에 19세로 나오면 그냥 만 나이야. 그러니까 만자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무조건 만자야. 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몇 세가 안 되면 결격이야. 19세가 안 되면 결격이 지금 얘는 결격에서 해소되는 방법, 풀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이 먹어야 돼. 몇 살이 돼야 돼? 19세가 되어야 해요. 19세가 안 되면 미성년자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물어봐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고 줘. 시험에. 혼인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예. 누구의 동의 얻으면? 부모의 동의 얻으면 혼인이 가능하거든. 근데 혼인하면 얘가 뭐가 돼? 성년이 되지. 성년. 예. 성년이 되는데 그러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니야. 왜 아니야? 나이가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과목에 따라 달라. 예? 과목에 따라.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람이 뭐 하면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요. 자, 어디서 그렇다고? 민법에서 그렇대.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뭐를 해도 혼인을 해도 여전히 미성년이야.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중개사법에서 그래.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뭘 하면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공법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게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이런 거 안 배워요. 민법에서. 그럼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금치산자를 뭐라고 배워? 피성년 후견인. 여기는 피한정 후견이라고 배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안 바꾸고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뭐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붙이기 말고 옛날에 받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다 붙이기라고 하면 안 돼. 뭐든지 다 붙이기로 하면 안 된다고. 자, 금치산자 옛날에 받은 사람 있잖아. 옛날에 받은 사람을 뭐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격사유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게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두 개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피성년 후견인. 얘는 피한정 후견인. 뭐로 나오든 다 결격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의가 뭐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정의는 뭐한 자?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야. 뭐라고 선고받았어, 얘네들은? 너 금치산자야. 너 뭐야? 한정치산자야. 라고 선고받은 자들을 말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벗어나겠어요? 선고를 풀어? 어떻게 풀어? 이렇게 막 풀어? 네. 다시 선고를 받으면 이중 선고가 되니까 안 되지. 회복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먹고 이렇게 회복이 된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잘 생각하면 돼. 자, 선고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고를 취소 판결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선고 받았으니까 취소 판결 받으면 풀리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뭐 회복됐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예. 도로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자. 얘는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는데 파산 선고자는 언제 풀려? 이거 힌트. 자, 파산 선고 이거 똑같아. 선고를 취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복권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파산자는 어떻게 해야 돼? 복권 판결을 받으면 풀려. 근데 시험에는 이제 요걸 좀 잘 물어보는데 요걸 좀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회생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면 얘는 결격이다, 결격은 아니다? 결격은 아니에요. 얘가 회생인가 이거는 결격이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파산 선고하고 회생인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자, 파산 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채가 좀 많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파산 선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 내가 그러면. 못 갚겠다라고 하는 게 파산이에요. 나 못 갚어. 그 대신 이제 법원에서는 그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제 그 때까지 재산을 동결해. 해서 이제 우리 옛날에 뭐 한다 그랬지? 이렇게 손 들면 빚잔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파산자라고 해. 그런데 회생인가는 뭐냐면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채무자 회생인가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돈을 갚겠대 못 갚는데 갚을 거야. 갚을 건데 누구 계획대로? 채권자의 계획대로, 채무자의 계획대로. 채무자의 계획대로 갚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채무자인데 뭐 빚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야. 그럼 500만 원 갖고 뭐 한 20억 정도를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갚으면 좋겠어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20억의 빚이 있어. 그러면 채권자들은 얼마씩 갚았으면 좋겠어? 다른 돈은 없으니까. 에?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았으면 좋겠지. 채권자의 생각은 왜? 그래야 빨리 받으니까. 그런데 채무자는 어때요? 5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을 갚아오려면 나는 어떡할 거야? 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 얼마 정도 갖고 싶어요? 100만 원만 갖고 싶어. 그래서 100만 원을 법원에다가 이제 내는 거야.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뭐 이거 해서 쓰고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갚을게요라고 했더니 판사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좀 더 갚아라. 해서 12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120만 원씩 뭐 가령 몇 년 갚을 건데 그럼 나는 뭐 몇 년만 갚고 싶어? 아니 40년 말고 뭐 몇 년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 또 정해주는 거야. 너 몇 년만 갚아. 해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 회생인가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의미가 뭐지? 결격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돈을 뭐 하겠다는 사람이야. 갚겠다는 사람이고 이거는 안 갚겠다는 사람이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지. 그럼 뭐가 더 좋아?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니 뭐 또 이게 또 좋을 수도 있거든. 안 갚는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아무튼 파산 선고자하고 회생인가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의 결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금고 이상 실형 받고 자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얘가 교도소로 가 있지. 가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집행 종료라고 해요. 집행 종료.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려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징역 3년을 받았대. 오늘 받았대. 그럼 몇 년간 결격? 6년 결격이야. 자, 왜 6년이 결격이냐면 집행이 뭐 되는 동안에는 종료되는 동안에는 안 되잖아.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몇 년? 3년 미경과되어진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선고받았으면 합의 몇 년간? 6년간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집행 면제는 면제잖아요. 면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면인데 무슨 사면 무슨 사면이 있죠?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면과 또 일반 사면이라고 부르는 사면이 있는데 이 특별 사면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 형기를 뭐 해주는 거? 면제. 면제라는 건 뭐예요? 너의 죄를 뭐 해요? 사하여 주노라.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를. 대통령밖에 못해. 이거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일반 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일반 사면이냐면 형의 선고를 아예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형의 선고를 취소시켜 준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 받지 않은 상태로 뭐 해준다는 거야? 돌려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과 기록은 남고 안 남고 안 남아.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즉시 복권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시 원래대로 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기석방하고 면제에 대한 예를 좀 아까 만기석방은 예를 들었고 면제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 자, 징역 5년 받았어요. 머릿속에 잘 그려보셔야 돼. 징역 5년 받았는데 3년 복역 중에 그럼 3년 복역 중에 얼마 남았어? 2년 남았지? 특사로 나온 거야. 특별사면으로 나왔어. 그러면 사면일로부터 몇 년간 결격? 3년간. 자, 다시 해볼게요. 5년을 받았거든? 근데 3년을 복역 중에 그럼 몇 년 남은 거야? 2년 남았지? 근데 특사로 나왔어. 자, 그러면 사면일로부터 풀린 날로부터 몇 년간 결격이야? 5년간 결격인 거지. 왜 5년간? 그 2년은 어떻게 됐어? 면제됐어?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네. 자, 5년 선고받고 몇 년 복역 중에? 3년 복역 중에 뭐 했다고? 특사로 풀려났어. 그럼 몇 년간? 사면일로부터 몇 년간? 3년만 결격이야. 자, 왜 3년만 결격이야? 요거는 해야지. 요거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2년은 어디 갔어? 2년이 면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면일로부터 몇 년만 지나면 3년만 되면 되는 게 무슨 사면이야? 특별사면.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에 그러면 2년 남았지? 2년 남은 상태에서 일반 사면으로 나왔어. 일반 사면 석방. 그러면 얼마간 결격이야? 그때는 결격이 없어. 왜 없어? 형의 선고 효과가 취소됐으니까 즉시로 그냥 복권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사면의 종류는 무슨 사면과 무슨 사면이 있대?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단어로 보면 무슨 사면이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지. 근데 의미로 보면 어떤 사면이 좋은 거야? 일반 사면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와. 무슨 사면과 무슨 사면을 바꿔가지고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을 개념을 바꿔가지고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어요?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우리 해 바뀔 때 작년 연말에 뭐 한다고 특별 사면 했어요? 뭐 생계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전 면허 같은 거 뭐 운전 면허 벌점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싹 빼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음주운전은 빠졌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사면이 안 됐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가령 뭐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이제 걸린 사람들 다 빼줬죠. 그걸 특별 사면이라고 해요. 자, 5번째 결격 사유가 뭐냐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집행유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집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거야. 유예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를 좀 하나만 드릴게요. 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라고 나왔어, 시험 지문에.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결격일까요? 4년만 결격이지. 왜? 유예 기간만 끝나면 되니까 그냥 몇 년 결격이야? 4년 결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냐면 이제 도하기 시작합니다. 뭐하고 뭐를 더하지? 2년하고 4년하고 3년을 더해. 왜 더해 이거를? 그냥 막 숫자가 나왔으니까 막 더하고 싶은가 봐. 막 숫자 나오면 더하고 싶잖아. 2년, 4년, 3년. 또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2년에다가 3년만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니에요. 뭐만 끝나면? 유예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요 2년은 선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4년이 지났다면 얘도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러면 4년간 근신하고 있으면 2년은 없어져? 아니면 4년 있다가 징역 가야 돼? 없어지는 거야. 그걸 집행유예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그러면 집행유예 동안에는 교도소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집에. 집행. 어디로 가 있다는 거야? 집에 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대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안 돼. 근신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자격이 뭐 되고요? 취소되고요. 몇 년? 3년이 미경과된 자가 여섯 번째 결격인데, 여기서 3년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삼불이라 그랬죠, 아까. 예? 삼불. 예. 자, 삼불이 뭐뭐뭐? 시험 못 보고요. 또 등록 안 되고요. 또요. 고용이 안 돼.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못하는 삼불에 들어갑니다. 시험도 못 봐, 등록도 안 돼, 고용도 안 되는 요거를 삼불이라고 해요. 예. 자, 일곱 번째 결격은 자격 정지 중에 결격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 자격 정지는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 오로지 소공만 받아요. 자, 다시 자격 정지는 누구만? 소공만. 소공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자격 정지는 개공은 안 받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소공만 받는 거고, 중인자라고 하는데 이 중은 기간을 말하는데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소공이 자격 정지를 3개월을 받았다고 나왔어. 3개월? 그럼 얼마간 결격이야? 그냥 딱 3개월 결격이야. 이게 몇 년짜리 결격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달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소공이 3달짜리 자격 정지 먹었어? 그러면 얘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개공은 잘라야지. 왜 잘라야 되지? 결격이니까. 그런데 몇 달 안에 자르면 된다 그랬지? 2달 안에. 그러면 3달짜리 자격정지 먹었어. 그러면 2달 기다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야? 한 달 남은 거지. 그럼 한 달 있다 다시 와 이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어?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예. 그러면 한 달짜리 자격정지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짜리 자격정지 먹으면 안 잘라도 돼? 예, 그럴까봐 자격정지는 한 달짜리가 없어. 그래서 자격정지는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몇 개월, 몇 개월. 3개월, 6개월. 딱 그거 2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자, 8번째 결격. 예, 중요한데, 8번째 결격은 뭐냐면, 등록을 뭐 하고요? 취소되고요. 몇 년? 3년이 미경과된 자가 결격 사유자인데, 여기서는 되게 좀 어려운 개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참 어려운 질문들이 나와. 이 8번과 관련해서는요. 4번 결격이 과거에 중요했다면 8번 결격이 최근에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인데, 제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런 거는 개념 자체도 묻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에요. 이게 좀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때죠? 어려워지죠. 예.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책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두꺼워지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더 쉽겠어요? 올해가 쉬운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올해 따시라고. 내년에 가면 책이 못해도 20페이지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할 양이 늘어나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다 따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 2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갑이 개공인데요. 얘가 등록증을 양도를 했거든요. 이게 걸린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증 양도. 오늘은 안 배웠는데 오늘 배운 거 중에 아까 우리 그 1교시 때 자격증 양도하면 어떻게 되지? 자격 취소에 1년 1천 당하잖아. 그걸 유추해서 적용하면 돼. 얘가 등록증을 양도하다가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 물론 1년 1천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갑의 등록을 취소시켰어. 그러면 얘는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야. 결격에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3년간 결격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을개공이 있었거든요. 예, 을개공. 근데 얘가 어느 날 사망한 거야. 개공인데 사망했어. 자, 그러면 개공의 그 등록 대장에 기록 있잖아. 그 기록이
없어져? 아니면 남아있어? 남아있지. 왜? 왜 남아있어? 그거는 그냥 기록이니까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 기록을 지워야 돼? 아니면 그냥 둬야 돼? 왜 지워야 해? 사망했으니까 빵점. 사망했으니까 빵점. 응? 결격에 빠졌으니까 아니고 누가 쓸까봐? 자식들이 쓸까봐. 그래서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우는 게 뭐냐면 등록 취소야. 지우는 게 뭐라고? 등록 취소라고. 근데 이것도 취소된 건 똑같잖아요. 위에나 아래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상해? 아니면 안 이상해?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3년의 결격을 빠뜨리는 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등록 취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원인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결격을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 개념만 기억하면 돼. 자, 다시 무조건 등록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3년의 결격을 적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뭐 결격은 뭐하러 빠뜨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에는 무조건 결격이잖아. 이거는 어떤 경우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9번. 자, 업무 정지 기간 중 폐업 환자가 결격인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 처분이죠? 계공만. 자, 다시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고? 소공만. 업무 정지는 계공만 받아요. 그런데 이 기간은 똑같아요. 이건 몇 월 안에 받는 거냐면 6월 이내에서 받는 거야. 그런데 이것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공이 업무 정지를 받고요. 업무 정지를 받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자, 다시 계공이 업무 정지 받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야? 업무 정지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격이 아닌 거야. 안 되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는 아닌 거야? 결격은 아니야. 근데 업무 정지 받고 뭐 하면 폐업을 하면 결격에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업무 정지를 받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원래. 가만히 있는 거라고. 뭐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뭐를 해버리면 폐업을 하면 결격이야. 재등록을 안 시켜줄 거라는 거지. 얼마 동안?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는 한 달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한 달짜리 업무 정지 목자 폐업했대. 어떤 계공이. 그럼 얼마간 결격이야? 한 달만 결격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번째 결격.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그렇죠? 얘가 주어라고 했죠. 이었던 자가. 그래서 다시 누가 결격이라고? 얘가 결격이라는 거야. 법인이 결격이 아니라 얘가 결격이라고, 얘가. 근데 얘를 수식하는 거야, 앞에 문장은. 자, 그러면 볼게요. 업무정지 누가 받았어? 법인이. 업무정지는 법인이 받는 거야.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정지 못 받으니까. 근데 이 업무정지를 받으려면 뭔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 위법한 행위는 누가 제공을 한 거야? 얘가 제공을 한 거란 말이야. 해서 법인이 뭐 먹었어? 업무정지. 그러면 법인은 그냥 뭐 먹은 거고. 업무정지. 결격에 들어가는 애는 누구고? 얘가 사원 또는 임원이 얼마 동안? 법인이 업무정지 받은 기간 동안 얘가 결격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독립해서 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었던이라는 표현은 왜 썼을까요? 퇴사했다는 거야. 지금 직원이 아니라 얘 관뒀다는 거야. 관두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요거는 이었던이라는 건 퇴사를 했다는 거야. 회사에서 나왔는데
독립해서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11번째. 무슨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 위반. 해서 얼마 이상의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뭐 받은 자? 선고받은 자를 결격이라고 하죠. 요 11번 결격 중요합니다. 요거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무슨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한 150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법만 벌금형이 있어. 다른 법도 벌금형이 있겠어. 다른 법.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대. 국가보안법 5천 벌금. 결격이에요? 결격 아니야? 결격 아니야. 왜 아니야? 이 법이 아니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이상이어야 결격이야? 300만 원 이상이어야. 그죠? 예. 벌금형은 10,000원 단위로 부과하거든. 예. 그러면 만약에 벌금형을 299만 원 이렇게 선고했어요. 그러면 결격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야? 300만 원이 아니니까. 우리 어제 수업을 하는데 저녁반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 생전 처음 듣는 질문인데 아주 특이한 질문이라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좀 깜짝 놀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A라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 받고 200만 원을 또 받은 거야. 전부 무슨 법 위반으로? 이 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받은 거야. 얼마 받고 얼마 받고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았을 때 결격이냐 이거야. 이걸 모의고사 한번 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이 법을 위반했어서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이게 시차가 좀 있었던 거야. 뭐 가령 3월 달에 받고 7월 달에 받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결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생각해 봐요. 이거는 3월 달에 이건 7월 달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건 한 번 선고를 얘기하는 거야. 합산하는 개념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면 여러 번 나눠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받으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 벌금형이 한 번이나 두 번까지 이렇게 벌금형으로 떨어지는데 또 걸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징역형 떨어져. 왜 징역형 떨어지겠어요? 이걸 상습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자꾸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벌금형을 뭐 받아야 돼? 선고받아야 돼. 이게 세 번째인데 중요한 건 만약에 시험 지문에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결격이 아닌 거야. 선고를 받아야 그게 결격이죠.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인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 결격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결격인데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인데 얘 때문에 누구도 결격이라는 거야. 법인까지 같이 결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인이 문 닫아야 될 상황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누구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을, 그러니까 이 법인이 얘를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근데 그 내보내는 기간은 몇 월? 2월 안에, 2월 내에 해소를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잠시 후에 이제 요거 정리해 드릴 건데, 2월 안에 해소 못하면, 법인의 등록 취소 됩니다. 해서 꼭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개 지금 결격 적었는데, 이게요,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단독 문제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이게 한 5문제 이상의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이거를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시험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그 정도 됐고, 자, 요거까지만 이제 보면 돼요.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해. 이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이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가 뭔가를 좀 설명드리려면,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야 돼요. 이제 제가 그림을 최대한 좀 이쁘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 네모 영역이 중개업 영역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중개업 영역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 자, 어떤 공인중개사 한 명이 이 영역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하고 들어갔냐면, 뭐 하고 들어갔을까요? 등록하고. 근데 등록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지? 개공이 되는 거지. 그죠? 예, 들어가면. 예. 근데 얘가 처음부터 뭐였다면, 결격이었다면, 처음부터 결격이었다면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이게 효과야. 결격사유 효과.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효과. 얘는 어떻게 들어갔지? 결격이 아니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용되어서 들어가려고 해. 고용돼서 들어가면 얘가 뭐야? 소공이 되고, 소공은 넓은 의미로 뭐 안에 들어가? 고용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만약에 결격이었으면 어떻게 돼? 못 들어가지. 예, 못 들어가. 예. 근데 자, 보면 자격이 없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도 뭐야? 중개보조원인데 고용인 안에 들어가잖아. 그치? 예. 그런데 얘네가 뭐에 걸려 있었다면, 결격이었다면, 처음부터 결격이었다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효과야. 이러한 결격을 원시적 결격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결격을 원시적 결격이라고 하는데 12가지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더 뭐 이거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찾아보세요. 원시적 결격 하나가 있어. 처음부터 결격인 거.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원시적 결격에 들어가.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런데 얘가 여기 들어간 이후에 결격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들어간 이후에 결격에 걸린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돼? 빼내야지. 얘가 나오는 거야? 관청에서 빼내? 예. 이거를 관청에서 빼낸다 그랬어요. 빼내는 거를 내자로 뭐라고 해?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 이 등록 취소가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유일무이하게 별 5개 하는 거야. 이게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해.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문장으로 이 그림하고 잘 보세요. 누가?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어때요? 아, 좋아요. 아, 좋아. 그냥 좋은 거야. 예. 좋지, 뭐든지 좋잖아.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드리고 문제를 드릴게.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사에 걸리면 등록은 취소된다. 이해됐죠? 충분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조금 어려워. 어제 제가 강남 수업에 했었는데 한 3분밖에 못 맞추더라고. 이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 개공인데 자격 취소가 됐어요. 응? 개공인데 뭐가 취소됐다고? 자격 취소가 됐어.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OX. 자, 다시 해볼게요. 개공인데 뭐가 취소됐다고? 자격이 취소가 됐어. 개공인데 자격이 있을 수 있잖아. 자격이 취소가 된 거야. 그럼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대. OX.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 오면 안 돼. 자격이 취소됐으니까 등록은 취소돼야지. 이런 느낌이 오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못 풀어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힌트 드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제목이 뭐야? 결격사유잖아. 왜 제가 여기서 그 문제를 냈을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자, 대충 이해됐죠? 결격사유 때문에 문제를 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 개공인데 자격이 취소가 됐대. 어느 날. 그러면 등록은 취소된다. OX.
이 굉장히 쉬운 건데, 이제 접목만 시키면 되는 거야. 접목만 시키면 돼. 이 그림을 가지고 접목시키면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개공인데, 자격이 취소가 됐대. 그럼 자격 취소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면 돼.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없으면 안 되지. 들어가잖아. 어디에, 몇 번에 들어가? 6번에 들어가잖아, 6번에. 자, 그럼, 자, 개공이 뭐가 취소됐다고? 자격이 취소가 됐대. 그럼 어떻게 돼? 자, 칠판에 써 있는 거를 접목을 못하네. 자, 다시. 개공인데 자격이 취소가 됐대. 그럼 얘 뭐 된 거야? 결격에 들어간 거잖아, 결격. 12가지에 걸렸잖아.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해? 취소된다. OX. O가 되는 거지. 그게 어렵단 말이야. 문장에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문제를. 다시 해볼게요. 개공이 뭐 취소되면? 자격 취소되면 그의 등록은 어떻게 돼? 취소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쉬운 거 한 번 더 해볼까? 예. 개공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대.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오, 왜? 결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이거 어려워. 거꾸로 바꿔볼게요. 개공인데 등록이 취소가 됐대. 개공인데 뭐가 취소?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그의 자격은 취소되어야 한다. OX. 그건 X야. 그럼 왜 X야?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야. 그런데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는 돼. 그거는 뭐라서? 결격이라서 되는 건데 등록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아. 예,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고용인 가는데 고용인이 여기 들어간 이후에 결격에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얘는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 관청에서. 근데 얘는 끄집어낼 수 없는 게 얘를 이 자리에 넣어준 사람이 누구야? 개공이지. 이렇게 둘이 계약을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서는 누구한테 압력을 좀 행사하겠어? 개공한테. 뭐라고? 너 얘 뭐 해라고? 너 내보내라. 아니, 그것도 몇 달 안에 내보내라. 2월 내에 해소해라. 해소하라는 건 해고해라 이런 말이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직급에 따라 달라. 사원 또는 임원일 때, 그러니까 직급이 뭐하면 높으면 2달 안에 해소 못하면 X는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무조건 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내보내야 돼. 그것도 몇 달 안에? 2달 안에. 그 외일 때는. 그 외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 아닐 때.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야. 직급이 낮아? 예, 그러면 못하면 업무정지. 누구한테 업무정지? 개공한테. 여기 개공한테. 그러니까 종업원이 결격에 걸리면 무조건 내보내야 돼. 몇 달 안에? 2달 안에. 안 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나한테 오니까.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이 12개 결격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다 몰라도 되거든?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건 요거라고. 요거. 누가 결격에 걸려버리면, 개공이 결격에 걸려버리면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해됐죠? 예, 그거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